2026년 새해는 백범 김구선생 탄신 150주년이 된 해입니다. 유네스코는 백범 김구선생을 2026년 세계 기념의 인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한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한경구입니다. 이 백범 선생의 그 문화에 대한 비전, 그게 유네스코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문화 비전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자,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탄신 150주년이 기념의 해가 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희생,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무엇을 꿈꿨을까? 어떤 나라를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을까? 미래를 얘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백범 선생이 얘기한 것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자. 유네스코가 그 문화 비전을 받아들여서 기념회에 지정을 해줬으니까 문화에 대한 그 정책, 논의, 이것들을 열심히 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어쨌든 독립운동 한 분입니다. 비타협 무장투쟁입니다. 그걸 했던 분이 꿈꾸었던 미래, 그분이 왜 그걸 했나? 그것은 결국은 인류의 행복, 세계 평화에 대한 헌신이다. 이제 이 백범 선생이 이런 그 기념회에 지정이 된 게 독립운동이 보편적인 가치를 위한 투쟁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이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문화,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하는 문화, 어떻게 갖고 다른가? 김구 선생은 문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유네스코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문화는 보호의 대상이었거나 아니면 발전하고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는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는. 김구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가난하고 약소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문화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문화다. 평화의 문화라는 용어를 백범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1947년에 사용을 하십니다. 유네스코가 평화의 문화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 1980년대 중반, 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 나의 소원에 보면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인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사랑을 가르쳐서 그 문화의 힘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교육의 만미, 사상의 자유. 유네스코가 하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지향이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자, 뭘 할 수 있을까? 본부에서 이제 우리가 전시나 공연할 수 있습니다. 뭘 전시할 건지에 대해서 이건 정말 준비가 필요합니다. 뭘 전달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소원은 글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서 또 백범 선생만이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어떤 세상을 꿈꿨는지를 연구를 하고, 이 학술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와 발전, 문화국가, 문화 다양성, 민족주의, 평화, 교육에 대한 연구들,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화하고 관련된 교육을 우리나라가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유네스코도 평화를 위한 교육, 또 평화를 위한 문화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백범 선생
우리가 중요한 게 백범 선생이 했던 건 정의로운 평화죠. 그다음에 유네스코 석좌, 대학에 석좌 설치하는 겁니다. 한국이 너무 적어요, 숫자가.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못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소원은 한국어 학습 교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화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뽑아서 그 정말 백범 선생의 그 이상을 잘 반영하는 부분들, 그분들을 편집을 해서 이거는 낭독 대회를 열어도 좋고요, 번역 대회를 열어도 좋고, 그리고 그걸 나의 소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어 잘할 수 있죠.